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 회사 동료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12년 후 그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약속이 한 어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악의적인 동료들의 놀림에 시달리던 소심한 인턴 사원을 용감하게 감싸주었던 개성 강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나약했던 청년은 얼음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본부장이 되어 그녀의 직속 상사로 나타납니다. 짓궂은 운명이 만들어낸 이 재회는 혹독한 시련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달콤한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른들은 흔히 10살은 미운 7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들 했죠. 그 시절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차유진입니다. 당시 저는 지독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처럼 귀 밑까지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짧은 쇼컷을 해달라고 엄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제 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스포츠를 즐긴 탓에 늘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남자아이들과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검처럼 휘두르며 자신이 전쟁터를 누비는 용맹한 장군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목에 새빨간 천 조각을 두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제 성격은 불같고 직선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 격렬하게 반응했고, 누구 앞에서도 참고나 두려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 미숙한 마음 속에서 저는 항상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신념을 지닌 위대한 기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는 서울의 대형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부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가 저물도록 회사에 남아 계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는 곧장 집으로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와 저를 회사로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 위해서였죠. 회사의 거대한 빌딩은 언제나 새 인쇄 용지에 톡 쏘는 냄새, 향긋한 잉크 냄새,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다급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버지의 넓은 사무실 한 구석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책상 위에 색연필과 종이를 펼쳐놓고 슈퍼히어로나 로봇 같은 알 수 없는 형태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가끔 그림 그리기가 지루해지면 저는 사무실 책상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요란하게 울리는 타자 소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리 부서는 회사의 심장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분위기는 늘 긴박하고 압박감이 넘쳤습니다. 언제나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에 잠겨 있는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해 22살이었던 그는 막 대학 졸업 논문을 통과한 신입 인턴으로 아버지의 직속 지도를 받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 아저씨들의 거칠고 까무잡잡한 피부, 굵은 목소리와는 달리 도준 아저씨는 마치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굉장히 학구적이고 연약하며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아기 피부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높고 날렵한 콧날 위에는
항상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면 극도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누군가 기술 도면에 대해 언성을 높여 논쟁이라도 벌이면 그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신입사원인데다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는 선배 동료들에게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아주 진한 녹차를 타오라고 시켰고, 또 어떤 날은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를 안겨주며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땀으로 새하얀 셔츠 등 부분이 흠뻑 젖고 서툰 손놀림으로 서류를 바닥에 흩뜨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를 관찰하면서부터 저는 사무실의 다른 어른들보다 도준 아저씨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 몰래 숨어 환하게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나 다른 팀장님에게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굴까지 붉어지며 어색하게 짓던 그의 순박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이 시끄럽고 실리적이며 계산적인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인한 늑대들 사이에 길을 잃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수정소년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녀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10살짜리 아이의 미숙하고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준 아저씨의 수호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고 그가 더 대담하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유치하고 순진한 행동들로 제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도준 아저씨의 어수선한 책상으로 달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맛 막대사탕을 그의 손에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가 실수로 떨어뜨린 지우개나 볼펜을 부지런히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도준 아저씨도 저의 특별하고 순수한 호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상사의 어린 딸인 저에게 매우 친절했고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길고 가는 손가락이 달린 커다란 손으로 제 들쑥날쑥한 쇼컷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저를 아저씨의 꼬마 슈퍼히어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어린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함에 빠져 제가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석양의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오후들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순진했던 기사놀이에 대미를 장식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아버지 회사 송년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연말 총결산 파티는 경영진이 큰 마음을 먹고 서울 도심의 가장 호화로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 내부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출력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으며 사람들이 오가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해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혼합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그날만큼은 딱딱한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엄마의 특별한 배려로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 새하얀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양갈래로 예쁘게 따았습니다. 저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긴 연회 테이블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눈은 동그래지고 입은 해벌어진 채 정교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음식들을 구경했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인파 속에서 제 시선은 문득 한 익숙한 모습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과일 음료가 놓인 테이블 근처 구석진 곳으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체형에 비해 다소 헐렁해 보이는 회색 양복은 그를 더욱 왜소하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희고 단정했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귓바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서툰 손은 붉은 액체가 넘실거리는 유리잔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가 가볍게 떨 때마다 잔 속의 액체가 밖으로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준 아저씨 주변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동료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 부서에서 가장 활발하고 대담하며 말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게 웃고 떠들며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턴 사원을 놀림감으로 삼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서도준 씨,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잔들고 마셔야지. 곱슬머리를 한 여자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쳐서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 마시고 남자다워져 봐. 맨날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귈래?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다른 분이 즉시 거들며 자신의 잔을 도준 아저씨의 잔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준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배들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음료 잔을 꼭 쥔 채 안절부절 못했고 정중하게 거절의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선배들의 압도적인 언변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여자 동료들은 더욱 신이 나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 회사 동료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12년 후 그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약속이 한 어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악의적인 동료들의 놀림에 시달리던 소심한 인턴 사원을 용감하게 감싸주었던 개성 강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나약했던 청년은 얼음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본부장이 되어 그녀의 직속 상사로 나타납니다. 짓궂은 운명이 만들어낸 이 재회는 혹독한 시련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달콤한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른들은 흔히 10살은 미운 7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들 했죠. 그 시절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차유진입니다. 당시 저는 지독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처럼 귀 밑까지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짧은 숏컷을 해달라고 엄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제 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스포츠를 즐긴 탓에 늘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남자아이들과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검처럼 휘두르며 자신이 전쟁터를 누비는 용맹한 장군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목에 새빨간 천 조각을 두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제 성격은 불같고 직선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 격렬하게 반응했고 누구 앞에서도 참고나 두려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 미숙한 마음 속에서 저는 항상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신념을 지닌 위대한 기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는 서울의 대형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부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가 저물도록 회사에 남아 계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는 곧장 집으로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와 저를 회사로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 위해서였죠. 회사의 거대한 빌딩은 언제나 새 인쇄 용지에 톡 쏘는 냄새, 향긋한 잉크 냄새,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다급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버지의 넓은 사무실 한 구석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책상 위에 색연필과 종이를 펼쳐놓고 슈퍼히어로나 로봇 같은 알 수 없는 형태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가끔 그림 그리기가 지루해지면 저는 사무실 책상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요란하게 울리는 타자 소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리 부서는 회사의 심장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분위기는 늘 긴박하고 압박감이 넘쳤습니다. 언제나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에 잠겨있는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해 22살이었던 그는 막 대학 졸업 논문을 통과한 신입 인턴으로 아버지의 직속 지도를 받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 아저씨들의 거칠고 까무잡잡한 피부, 굵은 목소리와는 달리 도준 아저씨는 마치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굉장히 학구적이고 연약하며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아기 피부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높고 날렵한 콧날 위에는 항상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면 극도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누군가 기술 도면에 대해 언성을 높여 논쟁이라도 벌이면 그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신입사원인데다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는 선배 동료들에게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아주 진한 녹차를 타오라고 시켰고 또 어떤 날은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를 안겨주며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땀으로 새하얀 셔츠 등 부분이 흠뻑 젖고 서툰 손놀림으로 서류를 바닥에 흩뜨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를 관찰하면서부터 저는 사무실의 다른 어른들보다 도준 아저씨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 몰래 숨어 환하게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나 다른 팀장님에게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굴까지 붉어지며 어색하게 짓던 그의 순박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이 시끄럽고 실리적이며 계산적인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인한 늑대들 사이에 길을 잃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수정 소년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녀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10살짜리 아이의 미숙하고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준 아저씨의 수호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고 그가 더 대담하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유치하고 순진한 행동들로 제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도준 아저씨의 어수선한 책상으로 달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맛 막대사탕을 그의 손에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가 실수로 떨어뜨린 지우개나 볼펜을 부지런히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도준 아저씨도 저의 특별하고 순수한 호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상사의 어린 딸인 저에게 매우 친절했고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길고 가는 손가락이 달린 커다란 손으로 제 들쑥날쑥한 쇼컷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저를 아저씨의 꼬마 슈퍼히어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어린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함에 빠져 제가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석양의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오후들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순진했던 기사놀이에 대미를 장식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아버지 회사 송년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연말 총결산 파티는 경영진이 큰 마음을 먹고 서울 도심의 가장 호화로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 내부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출력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으며 사람들이 오가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해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혼합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그날만큼은 딱딱한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엄마의 특별한 배려로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 새하얀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양갈래로 예쁘게 따았습니다. 저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긴 연회 테이블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눈은 동그래지고 입은 해벌어진 채 정교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음식들을 구경했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인파 속에서 제 시선은 문득 한 익숙한 모습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과일 음료가 놓인 테이블 근처 구석진 곳으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체형에 비해 다소 헐렁해 보이는 회색 양복은 그를 더욱 왜소하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희고 단정했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귓바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서툰 손은 붉은 액체가 넘실거리는 유리잔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가 가볍게 떨 때마다 잔 속의 액체가 밖으로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준 아저씨 주변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동료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 부서에서 가장 활발하고 대담하며 말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게 웃고 떠들며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턴 사원을 놀림감으로 삼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서도준 씨,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잔들고 마셔야지. 곱슬머리를 한 여자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쳐서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 마시고 남자다워져 봐. 맨날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귈래?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다른 분이 즉시 거들며 자신의 잔을 도준 아저씨의 잔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준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배들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음료 잔을 꼭 쥔 채 안절부절 못했고 정중하게 거절의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선배들의 압도적인 언변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여자 동료들은 더욱 신이 나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 잔을 들이밀며 쉴 틈도 주지 않고 이 잔 저 잔을 비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원래 술에 약했던 도준 아저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눈빛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화분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극도로 불편해하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흥에 겨워 깔깔 웃으며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어 도준 아저씨의 귀를 꼬집었습니다. 도준 아저씨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빨갛게 부어오른 귀를 황급히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럽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혈관 속에 흐르던 정의감과 기사도의 피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를 근처 테이블에 내던지고 어른들 사이를 헤치며 도준 아저씨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운동으로 다져진 아이의 힘으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동료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도준 아저씨의 뺨을 가볍게 꼬집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펜 돌아서서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한 여자 동료들을 동그란 눈으로 쏘아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도준 아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여자 같다고 놀리면 그냥 무시해요. 제가 나중에 빨리 어른이 될게요. 제가 아저씨랑 결혼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지켜줄게요. 제 맑고 미숙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멈췄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어른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불쌍한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기이한 정적은 잠시 동안 이어졌고 이내 거대한 웃음소리가 쓰나미처럼 터져나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까 술을 강요하던 여자 동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제 진지한 얼굴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도준 아저씨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못 박힌 나무 인형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눈은 극도의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잿빛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작은 손목을 꽉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저를 시끄러운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버릇없이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라는 엄한 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건이 있은 후 도준 아저씨의 인턴 기간도 계약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고 다시는 아버지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소심한 성격을 생각하면 그가 분명히 저 때문에 회사 전체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해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공부를 하다가 옛일이 떠오르면 만약 인생이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해준다면 반드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장 단단한 바위도 닳게 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10살 때의 개성 강하고 까맣게 그을린 짧은 머리를 고집하던 소녀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22살의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조차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조화롭고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청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자아이 같던 짧은 머리는 끈기 있게 길러 등까지 내려오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긴 머리가 되었습니다. 운동으로 까맣게 그을렸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 덕분에 희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제 체형은 균형 잡히고 날씬하게 발달했고 세련된 패션 감각과 어우러져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확고히 선택한 미래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유치했던 전쟁놀이는 뒤로하고 저는 응용 예술의 길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막 성공적으로 졸업작품을 발표하고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우수한 성적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던 예전의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로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훨씬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고 공간 배치에 있어서의 정교함을 사랑했으며 모든 선과 형태 그리고 색상에서 절대적인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재능 있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어 저의 창의적인 두뇌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상적이고 편리하며 개인의 특성이 묻어나는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뜨거운 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부터 디자인 전문가 직책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회사는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상류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귀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족의 기대와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첫 출근 날을 위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베이지색 바지로 구성된 우아하고 단정한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목선을 드러냈고 가벼운 화장으로 생기를 더했으며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앞으로 펼쳐질 도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경력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붐비는 인파 속으로 스쿠터를 몰고 가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마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득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위풍당당했던 회사 건물, 방과 후 맡았던 향긋한 잉크 냄새, 서툴게 물건을 떨어뜨리던 순박하고 수줍음 많던 도준 아저씨의 모습, 시끄러웠던 송년회 밤의 사건, 그리고 특히 부끄러움을 모르던 10살짜리 꼬마의 당돌했던 선언까지. 그 모든 어리석었던 일들을 떠올리자 저도 모르게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 없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순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고 인식적으로 성숙했으며 인생에 대해 더 깊고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계획에 세운 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전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던 개성 강한 말괄량이 소녀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여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을 갖추었음을 모두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합격한 인테리어 회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 20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 업무 공간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주듯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으며 중성적인 색상톤과 아름다운 자연 채광 시스템이 어우러져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의 설렘과 희미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소희 팀장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매우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부드럽고 전문적인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 회사 동료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12년 후 그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약속이 한 어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악의적인 동료들의 놀림에 시달리던 소심한 인턴 사원을 용감하게 감싸주었던 개성 강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나약했던 청년은 얼음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본부장이 되어 그녀의 직속 상사로 나타납니다. 짓궂은 운명이 만들어낸 이 재회는 혹독한 시련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달콤한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른들은 흔히 10살은 미운 7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들 했죠. 그 시절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차유진입니다. 당시 저는 지독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처럼 귀 밑까지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짧은 숏컷을 해달라고 엄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제 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스포츠를 즐긴 탓에 늘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남자아이들과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검처럼 휘두르며 자신이 전쟁터를 누비는 용맹한 장군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목에 새빨간 천 조각을 두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제 성격은 불같고 직선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 격렬하게 반응했고, 누구 앞에서도 참고나 두려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 미숙한 마음 속에서 저는 항상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신념을 지닌 위대한 기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는 서울의 대형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부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가 저물도록 회사에 남아 계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는 곧장 집으로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와 저를 회사로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 위해서였죠. 회사의 거대한 빌딩은 언제나 새 인쇄 용지에 톡 쏘는 냄새, 향긋한 잉크 냄새,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다급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버지의 넓은 사무실 한 구석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책상 위에 색연필과 종이를 펼쳐놓고 슈퍼히어로나 로봇 같은 알 수 없는 형태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가끔 그림 그리기가 지루해지면 저는 사무실 책상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요란하게 울리는 타자 소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리 부서는 회사의 심장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분위기는 늘 긴박하고 압박감이 넘쳤습니다. 언제나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에 잠겨있는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해 22살이었던 그는 막 대학 졸업 논문을 통과한 신입 인턴으로 아버지의 직속 지도를 받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 아저씨들의 거칠고 까무잡잡한 피부, 굵은 목소리와는 달리 도준 아저씨는 마치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굉장히 학구적이고 연약하며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아기 피부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높고 날렵한 콧날 위에는 항상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면 극도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누군가 기술 도면에 대해 언성을 높여 논쟁이라도 벌이면 그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신입사원인데다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는 선배 동료들에게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아주 진한 녹차를 타오라고 시켰고, 또 어떤 날은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를 안겨주며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땀으로 새하얀 셔츠 등 부분이 흠뻑 젖고 서툰 손놀림으로 서류를 바닥에 흩뜨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를 관찰하면서부터 저는 사무실의 다른 어른들보다 도준 아저씨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 몰래 숨어 환하게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나 다른 팀장님에게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굴까지 붉어지며 어색하게 짓던 그의 순박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이 시끄럽고 실리적이며 계산적인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인한 늑대들 사이에 길을 잃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수정소년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녀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10살짜리 아이의 미숙하고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준 아저씨의 수호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고 그가 더 대담하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유치하고 순진한 행동들로 제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도준 아저씨의 어수선한 책상으로 달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맛 막대사탕을 그의 손에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가 실수로 떨어뜨린 지우개나 볼펜을 부지런히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도준 아저씨도 저의 특별하고 순수한 호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상사의 어린 딸인 저에게 매우 친절했고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길고 가는 손가락이 달린 커다란 손으로 제 들쑥날쑥한 쇼컷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저를 아저씨의 꼬마 슈퍼히어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어린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함에 빠져 제가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석양의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오후들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순진했던 기사놀이에 대미를 장식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아버지 회사 송년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연말 총결산 파티는 경영진이 큰 마음을 먹고 서울 도심의 가장 호화로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 내부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출력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으며 사람들이 오가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해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혼합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그날만큼은 딱딱한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엄마의 특별한 배려로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 새하얀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양갈래로 예쁘게 따았습니다. 저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긴 연회 테이블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눈은 동그래지고 입은 해벌어진 채 정교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음식들을 구경했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인파 속에서 제 시선은 문득 한 익숙한 모습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과일 음료가 놓인 테이블 근처 구석진 곳으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체형에 비해 다소 헐렁해 보이는 회색 양복은 그를 더욱 왜소하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희고 단정했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귓바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서툰 손은 붉은 액체가 넘실거리는 유리잔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가 가볍게 떨 때마다 잔 속의 액체가 밖으로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준 아저씨 주변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동료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 부서에서
가장 활발하고 대담하며 말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게 웃고 떠들며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턴 사원을 놀림감으로 삼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서도준 씨,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잔들고 마셔야지. 곱슬머리를 한 여자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쳐서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 마시고 남자다워져 봐. 맨날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귈래?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다른 분이 즉시 거들며 자신의 잔을 도준 아저씨의 잔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준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배들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음료 잔을 꼭 쥔 채 안절부절 못했고 정중하게 거절의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선배들의 압도적인 언변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여자 동료들은 더욱 신이 나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 잔을 들이밀며 쉴 틈도 주지 않고 이 잔 저 잔을 비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원래 술에 약했던 도준 아저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눈빛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화분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극도로 불편해하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흥에 겨워 깔깔 웃으며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어 도준 아저씨의 귀를 꼬집었습니다. 도준 아저씨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빨갛게 부어오른 귀를 황급히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럽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혈관 속에 흐르던 정의감과 기사도의 피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를 근처 테이블에 내던지고 어른들 사이를 헤치며 도준 아저씨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운동으로 다져진 아이의 힘으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동료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도준 아저씨의 뺨을 가볍게 꼬집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팬 돌아서서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한 여자 동료들을 동그란 눈으로 쏘아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도준 아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여자 같다고 놀리면 그냥 무시해요. 제가 나중에 빨리 어른이 될게요. 제가 아저씨랑 결혼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지켜줄게요. 제 맑고 미숙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멈췄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어른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불쌍한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기이한 정적은 잠시 동안 이어졌고 이내 거대한 웃음소리가 쓰나미처럼 터져나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까 술을 강요하던 여자 동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제 진지한 얼굴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도준 아저씨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못 박힌 나무 인형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눈은 극도의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잿빛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작은 손목을 꽉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저를 시끄러운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버릇없이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라는 엄한 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건이 있은 후
도준 아저씨의 인턴 기간도 계약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고 다시는 아버지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소심한 성격을 생각하면 그가 분명히 저 때문에 회사 전체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해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공부를 하다가 옛일이 떠오르면 만약 인생이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해준다면 반드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장 단단한 바위도 닳게 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10살 때의 개성 강하고 까맣게 그을린 짧은 머리를 고집하던 소녀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22살의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조차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조화롭고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청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자아이 같던 짧은 머리는 끈기 있게 길러 등까지 내려오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긴 머리가 되었습니다. 운동으로 까맣게 그을렸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 덕분에 희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제 체형은 균형 잡히고 날씬하게 발달했고 세련된 패션 감각과 어우러져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확고히 선택한 미래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유치했던 전쟁놀이는 뒤로하고 저는 응용 예술의 길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막 성공적으로 졸업작품을 발표하고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우수한 성적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던 예전의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로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훨씬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고 공간 배치에 있어서의 정교함을 사랑했으며 모든 선과 형태 그리고 색상에서 절대적인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재능 있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어 저의 창의적인 두뇌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상적이고 편리하며 개인의 특성이 묻어나는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뜨거운 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부터 디자인 전문가 직책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회사는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상류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귀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족의 기대와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첫 출근 날을 위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베이지색 바지로 구성된 우아하고 단정한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목선을 드러냈고 가벼운 화장으로 생기를 더했으며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앞으로 펼쳐질 도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경력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붐비는 인파 속으로 스쿠터를 몰고 가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마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득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위풍당당했던 회사 건물, 방과 후 맡았던 향긋한 잉크 냄새, 서툴게 물건을 떨어뜨리던 순박하고 수줍음 많던 도준 아저씨의 모습, 시끄러웠던 송년회 밤의 사건, 그리고 특히 부끄러움을 모르던 10살짜리 꼬마의 당돌했던 선언까지. 그 모든 어리석었던 일들을 떠올리자 저도 모르게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 없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순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고 인식적으로 성숙했으며 인생에 대해 더 깊고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계획에 세운 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전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던 개성 강한 말괄량이 소녀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여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을 갖추었음을 모두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합격한 인테리어 회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 20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 업무 공간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주듯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으며 중성적인 색상 톤과 아름다운 자연 채광 시스템이 어우러져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의 설렘과 희미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소희 팀장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매우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부드럽고 전문적인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회사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며 각 부서의 업무 공간을 자세히 소개했고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료들에게 저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구성원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초반의 어색함과 긴장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진 씨를 직접 담당하고 수습 기간 동안 방향을 제시해줄 크리에이티브 본부장님을 만나러 가죠. 한 팀장님이 다음 일정을 알리고는 푹신한 회색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저를 이끌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분리된 매우 넓고 위험 있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육중한 오크 원목으로 만들어진 사무실 문이 작은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팀장님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은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부의 가구는 모두 특별 주문 제작된 것으로 미니멀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매우 세련되게 재단된 검은색 실크 셔츠와 같은 색의 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두 개의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미동도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매우 엄격한 시선이 제 얼굴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점 찍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새로 산 가죽 수첩을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첩이 떨어지는 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로 많은 변화를 겪어 훨씬 더 각지고 남성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가의 익숙한 윤곽 덕분에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전에 그 순하고 수줍음 많던 인턴 서도준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평생 지켜주겠다며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권위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서도준이라는 남자는 과거에 약하고 소심하며 두려움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성숙함, 침착함, 그리고 리더의 풍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34살로 이 유명한 회사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본부장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서 업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남자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팀장님은 제 눈빛의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쪽은 이번에 새로 입사한 차유진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잠시 시선을 떼고 파도 하나 잃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본 뒤 사무적인 예의에 따라 고개를 까딱하고는 즉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유진 씨. 회사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목소리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관리자의 날카로운 두뇌가
옛 지인을 모르는 척하여 체면을 지키려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극도로 당황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그의 압박감 넘치는 시선을 피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인사팀장님의 뒤를 따라 빠르게 그 넓은 본부장실을 빠져나왔고 제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던 순한 도준 아저씨가 이제 제 모든 전문 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결정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예전에 그 부끄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과거의 원한을 품고 제 승진기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제 미숙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창피를 주었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자 저는 이름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운명처럼 그 본부장실에 발을 들여 그와 마주친 그날부터 저는 길고 긴 불안과 극심한 긴장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본부장님과 마주칠 때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의 엄격한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가 바로 그 말썽꾸러기 꼬마였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유명한 냉정함과 엄격함이 저를 향해 제 회사 생활을 출구 없는 악몽으로 만들까봐 무서웠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 사무실 은신 작전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제 존재감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잡담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동료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했으며 항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부서 전문 회의에서는 항상 일부러 1분 늦게 들어가 시야가 가려지는 맨 끝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 회사 동료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12년 후 그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약속이 한 어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악의적인 동료들의 놀림에 시달리던 소심한 인턴 사원을 용감하게 감싸주었던 개성 강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나약했던 청년은 얼음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본부장이 되어 그녀의 직속 상사로 나타납니다. 짓궂은 운명이 만들어낸 이 재회는 혹독한 시련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달콤한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른들은 흔히 10살은 미운 7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들 했죠. 그 시절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차유진입니다. 당시 저는 지독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처럼 귀 밑까지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짧은 숏컷을 해달라고 엄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제 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스포츠를 즐긴 탓에 늘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남자아이들과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검처럼 휘두르며 자신이 전쟁터를 누비는 용맹한 장군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목에 새빨간 천 조각을 두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제 성격은 불같고 직선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 격렬하게 반응했고 누구 앞에서도 참고나 두려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 미숙한 마음 속에서
저는 항상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신념을 지닌 위대한 기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는 서울의 대형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부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가 저물도록 회사에 남아 계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는 곧장 집으로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와 저를 회사로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 위해서였죠. 회사의 거대한 빌딩은 언제나 새 인쇄 용지에 톡 쏘는 냄새, 향긋한 잉크 냄새,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다급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버지의 넓은 사무실 한 구석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책상 위에 색연필과 종이를 펼쳐놓고 슈퍼히어로나 로봇 같은 알 수 없는 형태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가끔 그림 그리기가 지루해지면 저는 사무실 책상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요란하게 울리는 타자 소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리 부서는 회사의 심장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분위기는 늘 긴박하고 압박감이 넘쳤습니다. 언제나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에 잠겨있는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해 22살이었던 그는 막 대학 졸업 논문을 통과한 신입 인턴으로 아버지의 직속 지도를 받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 아저씨들의 거칠고 까무잡잡한 피부, 굵은 목소리와는 달리 도준 아저씨는 마치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굉장히 학구적이고 연약하며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아기 피부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높고 날렵한 콧날 위에는 항상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면 극도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누군가 기술 도면에 대해 언성을 높여 논쟁이라도 벌이면 그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신입사원인데다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는 선배 동료들에게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아주 진한 녹차를 타오라고 시켰고 또 어떤 날은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를 안겨주며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땀으로 새하얀 셔츠 등 부분이 흠뻑 젖고 서툰 손놀림으로 서류를 바닥에 흩뜨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를 관찰하면서부터 저는 사무실의 다른 어른들보다 도준 아저씨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 몰래 숨어 환하게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나 다른 팀장님에게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굴까지 붉어지며 어색하게 짓던 그의 순박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이 시끄럽고 실리적이며 계산적인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인한 늑대들 사이에 길을 잃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수정소년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녀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10살짜리 아이의 미숙하고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준 아저씨의 수호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고 그가 더 대담하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유치하고 순진한 행동들로 제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도준 아저씨의 어수선한 책상으로 달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맛 막대사탕을 그의 손에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가 실수로 떨어뜨린 지우개나 볼펜을 부지런히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도준 아저씨도 저의 특별하고 순수한 호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상사의 어린 딸인 저에게 매우 친절했고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길고 가는 손가락이 달린 커다란 손으로 제 들쑥날쑥한 쇼컷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저를 아저씨의 꼬마 슈퍼히어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어린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함에 빠져 제가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석양의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오후들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순진했던 기사놀이에 대미를 장식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아버지 회사 송년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연말 총결산 파티는 경영진이 큰 마음을 먹고 서울 도심의 가장 호화로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 내부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출력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으며 사람들이 오가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해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혼합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그날만큼은 딱딱한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엄마의 특별한 배려로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 새하얀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양갈래로 예쁘게 따았습니다. 저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긴 연회 테이블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눈은 동그래지고 입은 해벌어진 채 정교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음식들을 구경했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인파 속에서 제 시선은 문득 한 익숙한 모습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과일 음료가 놓인 테이블 근처 구석진 곳으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체형에 비해 다소 헐렁해 보이는 회색 양복은 그를 더욱 왜소하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희고 단정했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귓바퀴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서툰 손은 붉은 액체가 넘실거리는 유리잔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가 가볍게 떨 때마다 잔 속의 액체가 밖으로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준 아저씨 주변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 동료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 부서에서 가장 활발하고 대담하며 말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게 웃고 떠들며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턴 사원을 놀림감으로 삼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서도준 씨,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 잔들고 마셔야지. 곱슬머리를 한 여자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쳐서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 마시고 남자다워져 봐. 맨날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귈래?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다른 분이 즉시 거들며 자신의 잔을 도준 아저씨의 잔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준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배들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음료 잔을 꼭 쥔 채 안절부절 못했고 정중하게 거절의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선배들의 압도적인 언변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여자 동료들은 더욱 신이 나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 잔을 들이밀며 쉴 틈도 주지 않고 이 잔 저 잔을 비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원래 술에 약했던 도준 아저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눈빛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화분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극도로 불편해하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흥에 겨워 깔깔 웃으며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어 도준 아저씨의 귀를 꼬집었습니다. 도준 아저씨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빨갛게 부어오른 귀를 황급히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럽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순간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혈관 속에 흐르던 정의감과 기사도의 피가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를 근처 테이블에 내던지고 어른들 사이를 헤치며 도준 아저씨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운동으로 다져진 아이의 힘으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동료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도준 아저씨의 뺨을 가볍게 꼬집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펜 돌아서서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한 여자 동료들을 동그란 눈으로 쏘아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도준 아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여자 같다고 놀리면 그냥 무시해요. 제가 나중에 빨리 어른이 될게요. 제가 아저씨랑 결혼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지켜줄게요. 제 맑고 미숙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멈췄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어른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불쌍한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기이한 정적은 잠시 동안 이어졌고 이내 거대한 웃음소리가 쓰나미처럼 터져나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까 술을 강요하던 여자 동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제 진지한 얼굴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도준 아저씨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못 박힌 나무 인형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눈은 극도의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잿빛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작은 손목을 꽉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저를 시끄러운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버릇없이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라는 엄한 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건이 있은 후 도준 아저씨의 인턴 기간도 계약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고 다시는 아버지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소심한 성격을 생각하면 그가 분명히 저 때문에 회사 전체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해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공부를 하다가 옛일이 떠오르면 만약 인생이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해준다면 반드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장 단단한 바위도 닳게 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10살 때의 개성 강하고 까맣게 그을린 짧은 머리를 고집하던 소녀에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22살의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조차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조화롭고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청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자아이 같던 짧은 머리는 끈기 있게 길러 등까지 내려오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긴 머리가 되었습니다. 운동으로 까맣게 그을렸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 덕분에 희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제 체형은 균형 잡히고 날씬하게 발달했고 세련된 패션 감각과 어우러져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확고히 선택한 미래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유치했던 전쟁놀이는 뒤로 하고 저는 응용 예술의 길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막 성공적으로 졸업작품을 발표하고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우수한 성적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던 예전의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로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훨씬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고 공간 배치에 있어서의 정교함을 사랑했으며 모든 선과 형태 그리고 색상에서 절대적인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재능 있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어 저의 창의적인 두뇌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상적이고 편리하며 개인의 특성이 묻어나는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뜨거운 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부터 디자인 전문가 직책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회사는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상류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귀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족의 기대와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첫 출근 날을 위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베이지색 바지로 구성된 우아하고 단정한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목선을 드러냈고 가벼운 화장으로 생기를 더했으며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앞으로 펼쳐질 도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경력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붐비는 인파 속으로 스쿠터를 몰고 가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마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아득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위풍당당했던 회사 건물, 방과 후 맡았던 향긋한 잉크 냄새, 서툴게 물건을 떨어뜨리던 순박하고 수줍음 많던 도준 아저씨의 모습, 시끄러웠던 송년회 밤의 사건, 그리고 특히 부끄러움을 모르던 10살짜리 꼬마의 당돌했던 선언까지. 그 모든 어리석었던 일들을 떠올리자 저도 모르게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 없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순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고 인식적으로 성숙했으며 인생에 대해 더 깊고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계획에 세운 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전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던 개성 강한 말괄량이 소녀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여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을 갖추었음을 모두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합격한 인테리어 회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 20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 업무 공간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주듯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웠으며 중성적인 색상 톤과 아름다운 자연 채광 시스템이 어우러져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의 설렘과 희미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소희 팀장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매우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부드럽고 전문적인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회사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며 각 부서의 업무 공간을 자세히 소개했고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료들에게 저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구성원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 회사 동료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12년 후 그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약속이 한 어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악의적인 동료들의 놀림에 시달리던 소심한 인턴 사원을 용감하게 감싸주었던 개성 강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나약했던 청년은 얼음처럼 차갑고 권위 있는 본부장이 되어 그녀의 직속 상사로 나타납니다. 짓궂은 운명이 만들어낸 이 재회는 혹독한 시련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달콤한 인연의 꽃을 피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른들은 흔히 10살은 미운 7살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들 했죠. 그 시절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차유진입니다. 당시 저는 지독한 말괄량이이자 장난꾸러기였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처럼 귀 밑까지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짧은 숏컷을 해달라고 엄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제 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한 스포츠를 즐긴 탓에 늘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남자아이들과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검처럼 휘두르며 자신이 전쟁터를 누비는 용맹한 장군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목에 새빨간 천 조각을 두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제 성격은 불같고 직선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 격렬하게 반응했고, 누구 앞에서도 참고나 두려워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 미숙한 마음 속에서 저는 항상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신념을 지닌 위대한 기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는 서울의 대형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부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가 저물도록 회사에 남아 계시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는 곧장 집으로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와 저를 회사로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하기 위해서였죠. 회사의 거대한 빌딩은 언제나 새 인쇄 용지에 톡 쏘는 냄새, 향긋한 잉크 냄새,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다급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통 아버지의 넓은 사무실 한 구석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책상 위에 색연필과 종이를 펼쳐놓고 슈퍼히어로나 로봇 같은 알 수 없는 형태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가끔 그림 그리기가 지루해지면 저는 사무실 책상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요란하게 울리는 타자 소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리 부서는 회사의 심장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분위기는 늘 긴박하고 압박감이 넘쳤습니다. 언제나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에 잠겨있는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준 아저씨였습니다. 그해 22살이었던 그는 막 대학 졸업 논문을 통과한 신입 인턴으로 아버지의 직속 지도를 받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엔지니어 아저씨들의 거칠고 까무잡잡한 피부, 굵은 목소리와는 달리 도준 아저씨는 마치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처럼 굉장히 학구적이고 연약하며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아기 피부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높고 날렵한 콧날 위에는 항상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면 극도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누군가 기술 도면에 대해 언성을 높여 논쟁이라도 벌이면 그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신입사원인데다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성품 때문에 그는 선배 동료들에게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아주 진한 녹차를 타오라고 시켰고, 또 어떤 날은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를 안겨주며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땀으로 새하얀 셔츠 등 부분이 흠뻑 젖고 서툰 손놀림으로 서류를 바닥에 흩뜨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를 관찰하면서부터 저는 사무실의 다른 어른들보다 도준 아저씨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 몰래 숨어 환하게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나 다른 팀장님에게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얼굴까지 붉어지며 어색하게 짓던 그의 순박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이 시끄럽고 실리적이며 계산적인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인한 늑대들 사이에 길을 잃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수정소년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녀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10살짜리 아이의 미숙하고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준 아저씨의 수호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고 그가 더 대담하고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유치하고 순진한 행동들로 제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도준 아저씨의 어수선한 책상으로 달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딸기 맛 막대사탕을 그의 손에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가 실수로 떨어뜨린 지우개나 볼펜을 부지런히 주워주기도 했습니다. 도준 아저씨도 저의 특별하고 순수한 호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상사의 어린 딸인 저에게 매우 친절했고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길고 가는 손가락이 달린 커다란 손으로 제 들쑥날쑥한 쇼컷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저를 아저씨의 꼬마 슈퍼히어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어린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함에 빠져 제가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석양의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오후들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순진했던 기사놀이에 대미를 장식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아버지 회사 송년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연말 총결산 파티는 경영진이 큰 마음을 먹고 서울 도심의 가장 호화로운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 내부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출력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으며 사람들이 오가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해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혼합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은 그날만큼은 딱딱한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엄마의 특별한 배려로 반짝이는 구슬이 달린